이번 주제는 약간 좀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, 자, 환자가 원하는 약이나 처방 이런 것들 진료실에서 해달라고 왔을 때 다 해준다, 혹은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요, 내 의견을 피력해서 이제 주로 내 의견대로 해준다, 이런 내용이고요. 사실 이제 진료실에서 진료전 메모에 이렇게 딱 뜨는데, 환자가 이제 여드름약 처방 원하심, 뭐 탈모약 처방 원하심, 혹은 이제 기타 다른 약들 뭐 원하심, 이런 것들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. 뭐 어디가 가렵다, 아니면 색소,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어떤 특정 약을 원해서 들어오는 이런 이제 경우를 굉장히 요새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.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특정 약을 원하시면은 뭐 처방을 그냥 해주시는지, 아니면은 어떻게 해주시는지. 어떤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약이거나 그런데 이제 탈모 효과에 좀 개선에 도움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처방하고 하는데, 그런 약을 처방하는 게 약간 조금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허가 외에는 이제 허가되는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개월 뒤에 이제 봤을 때 호전이 없다, 그럼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, 이렇게 좀 약간 회의를 좀 하는 편입니다.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미녹시, 경구 마이녹시, 미녹시딜 경구 이런 걸 마이녹시. 말하는데요. 이제 바르는 약이야 이미 FDA에 허가도 돼 있고, 네. 뭐든 다 허가가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,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탈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효과가 있는 건 여러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이미 많이 밝혀져 있거든요. 뭐 JAD도 있고 네.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, 사실은 이게 고전적인 혈압약이다 보니까 사실은 피부과 의사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부작용이 나온다, 뭐 저혈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정맥, 뭐 심부전, 뭐 이런 이제 부작용이 나왔을 때 대처하기도 좀 어렵고, 효과가 있는 건 아닐 텐데 허가는 나 있진 않고,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난감한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여러 매체들에서 약을 먹어라, 뭐 먹어도 된다,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알고는 있는데 허가는 안 되고 굉장히 좀 난감한 거. 처음에 무모한 의사들이 항상 있는 거고, 그럴 때는 이제 비호가 약물 무모하게 쓰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엄청 많잖아요. 그리고 이제 논문이 나오면 좀 쓰는 원장님들이 있고, 텍스트북에 실리면 쓰는 약물이 있고, 실제로 우리가 쓰는 약 중에 이제 되게 많죠. 뭐 네. 뎁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이 허가 외적으로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형 탈모에 쓰는 토피컬 스테로이드도 원형 탈모에 허가가 난 거는 없으니까. 네.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릴 때까지는 조금 아직은 이렇게 디베이트가 있는 건 맞을 것 같아요. 네. 방금 얘기한 그런 경구제 말고도 뭐 스티바나 아니면 멜라논, 뭐 이런 바르는 약, 이런 것들, 뭐 흉터 연고 이런 것들 그냥 쉽게 처방을 해주시는. 그냥 드리나요? 저는 주의사항 설명해 드리고 이런 거 주의하세요 하고 드립니다. 네. 저도 드리는 편인데 드리기 싫은 분들이 가끔 있죠. 이렇게 너무 진짜 슈퍼에서 네. 듣기 싫다라는 식으로 일단 달라.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유튜브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되니까 환자분들이 정보를 다 얻어서 오고, 그 정보를 데이터를 신뢰하니까 이제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이제 뭐 직구 같은 것도 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고. 네. 근데 일단은 저희가 그 처방은 해드려도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, 네. 네, 정말 안 되는 경우는 안 해줍니다. 절대 쓸 데가 없 같은 분들도 네. 있잖아요. 그래서 필요가 없는 분들. 네. 아예 맞지 않는 네. 경우인데 이제 조금 이제 본인께서 혼자 찾아보고 이거를 콕 집어서 오시는 네. 경우에는 좀 교정을. 돌려보내야죠. 그런 경우는. 그러니까 맞는 경우라면 드리는 게 맞고, 아닌 경우라면 어떻게 해서든 드리지 않는 게 그 환자분을 위해서 나을 것 같아요. 가끔 막 금기증인 환자도 막 가끔 이제 그렇죠. 막 무리하게 요구할 텐데, 그런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혈압약인데 이제 뭐 탈모제로 썼다 하면은 뭐 내가 저혈압이거나 아니면 뭐 전해질 불균형인데 또 콩팥질환 있거나 하는데 난 이 약 무조건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고.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주니까. 그리고 이제 뭐 피지 조절제 같은 뭐 로아큐탄 같은 네. 약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우리 뭐 태아기형이나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고, 뭐 중성지방 수치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흔히 처방하는 거에 비해서 좀 간과되는 좀 중대한 부작용들이 있으니까, 그런 거는 꼭 환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처방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네. 환자분들이 진짜 요새는 굉장히 네이버나 뭐 포털 사이트, 유튜브 굉장히 이제 정보를 많이 얻어서 오시는 것 같고,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금기증이든 뭐든 좀 약간 드리기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껄끄럽게 말씀드리면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악플 다실 거. 네. 네. 맞아. 뭐 해달라는데 안 해주셨다. 참, 저는 한편으로 그런 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맞으면 그래도 원하는 것도 맞고 요구하시는 게 환자 적응증에 맞으면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. 네.
또 이제 약과도 비슷한 경우인데요. 뭐 시술 같은 것도 환자분들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데 콕 찍어가지고 오시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. 뭐 좀 이런 경우 좀 겪으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그 제일 흔한 거는 피코 토닝이 뭐 이런 거 같아요. 그러니까 뭐이 사람이 유행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죠. 토닝을 하는 건 맞는데 저는 피코에이 토닝 해주세요. 피코 여기 피코쇼가 있다면서요. 피코쇼 토닝 해주세요. 그럼 절대 안 해줍니다. 일단은 환자분한테 그 장비는 내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산 거지 이제 환자분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다. 의사가 당신한테 필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보통 추천을 드리고 가격도 다르지가 않다. 그러니까 믿고 하셔라. 그러면 대부분 다 이해하시고 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이제 그 레이저 회사들도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광고를 보면 저도 받고 싶겠더라고요. 근데 대부분이 광고가 과대 광고니까 실제로 그 레이저 회사의 광고처럼 다 되지는 않으니까요. 네. 그래서 좀 주로 특정 시술, 어떤 홍보 이런 거에 딱 꽂혀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좀 약간 설명하는 과정이 꼭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휴먼 피부과는 맞춤형 치료하잖아요. 커스터마이즈 치료. 그렇죠. 네. 이게 비전문의 선생님들이 이제 패키지, 무슨 레이저 몇 번, 뭐 피코 토닝 3번, 뭐 리프팅 3번 광고를 하는 건데 그걸 가서 싸게 하니까 그냥 결제하고 진료도 안 보고 결국은 이제 마케팅 하는 걸 보고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. 근데 실제로는 이 환자분을 진료 보고 이 환자분한테 필요한 치료들, 그다음에 그 똑같은 치료라고 해도 시술법이 달라지는 거고. 결국은 환자분이 직접 선택하기보다는 의사가 선택하게 그분을 믿고 치료 관계를 맺어가는 게 시술 결과가 제일 좋을 것 같고 휴먼 피부과가 하는 게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. 휴먼 피부과의 지향점, 맞춤 치료. 맞춤형 치료. 네. 자, 아까 얘기 나오던 건데 약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주문하면 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? 약품 해외에 주문하면 안 되나요? 직구하면 안 될까요? 사실 이제 드시는 분들, 해외에서 직구해서 드시는 분들이 사실 알고서 좀 드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해외 직구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피부과 입장에서 이제 많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실제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막 뭐 약물 발진 엄청 심하게 오셔가지고 막 입원을 하시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홍수, 유튜브나 네이버 등 이런 여러 포털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막상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 번 정도는 꼭 이제 우리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혹은 피부과 병원에 들려서 피부 문제는 꼭 검증을 한번 받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